네, 이슈 플러스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이슈들 그리고 일정들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면서 전략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들부터 점검해 볼게요. 우선에서는 시장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일정들 무엇인지 점검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LG전자가 장 마감 이후에 잠정 실적을 발표하죠.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LG전자가 갖고 있는 모멘텀 등 점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오늘장 흐름 굉장히 좋죠. 테슬라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인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에서 수혜주는 무엇인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종목별 이슈까지 다뤄볼게요. 자, 가장 우선에서는 시장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오늘입니다. 참 재미없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 주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월화수목금 살펴볼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것들부터 점검을 해볼게요. 오늘 월요일이죠. 중국에서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2.3% 상승을 기록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일종의 물가지표는 괜찮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상해종합지수 오늘장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홍콩의 항생지수도 하락 출발했다가 중국의 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요즘 들어서 중국의 지표 소식 굉장히 많죠. 이번 주 목요일에도 중국의 출입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니까 점검할 필요가 있겠고요. 시장에서 온통 쏠려 있는 중국의 지표는 바로 금요일입니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게 중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죠. 해외 IB, 해외 투자은행들 측에서는 이번에 한 6.7% 정도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예측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 노무라 증권 등의 해외 IB 측에서는 2분기는 더욱더 나빠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5.8%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JP모건이나 모건체이스 등도 비슷하게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국내 일정으로 들어가 보면요. 오늘은 레이언스라는 종목이 새롭게 신규 상장했죠. 공모가 하회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LG전자의 잠정치 실적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죠. 미국에서 세계 최대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 뒤로 줄줄이 은행주들 실적 쏟아지니까요. 점검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내일로 갑니다. 북경에서 산모 유아 제품 전시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유아용품 업체들이 그 안에서 뭔가 수주라던가 이런 긍정적인 소식 있을지 모르니까요. 점검하시길 바라겠고요. 수요일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20대 총선이 열리게 되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그날 휴장이 전해지고요. 아무래도 하루 휴장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옵션 만기일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불확실성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겠다라는 관망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대 총선 뭔가 과거 대비해서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가 이맘때쯤에 급락을 보이면서 난리였습니다. 일단 이쯤에 되면 어느 친구다 혹은 지인이다 친척이다 뭐 그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는 등의 시장의 질이 그리 좋지 못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그 급등락이 많이 줄고 있다는 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총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9차례 총선, 과거의 총선들을 살펴봤을 때 직후에 10일간의 코스피가 상승 확률은 0.75% 정도로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추세를 이어가는 것 정도이지 시장의 흐름을 바꿀 만한 중요한 이슈는 없으니까 굳이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미국의 베이지북 공개가 되겠죠. 제닛 옐런 의장이 일단 더딘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이 베이지북에서 경기 판단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그 의견에 힘이 실릴지 혹은 그 의견을 엎어버릴 수 있을 것인지 관련한 내용들 그날 꼭 점검하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저희 측에서도 전략도 나눠드릴 겁니다. 자, 목요일로 갑니다.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내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을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뒤로는 미국에서 꾸준한 실적 소식이 들려올 테니까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일정들을 염두에 두고 이번 주는 전략을 짜봐야겠죠. 또 한 주 중에 휴장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 짜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선거와 이러한 일정들 염두에 두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실적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2주차에서 구체적인 기업들의 실적 일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4월의 2주차 이번 주는 KT엔지나 LG화학, 한샘 등의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주차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 다음 주에 실적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게 한샘이나 LG하우시스 그리고 현대산업과 현대글로비스 등의 종목군들은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그밖에 OCI라던가 혹은 S-OIL이나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비교적 양호합니다. 조금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우리 많이 이야기해봤어요. SK하이닉스고요. 현대차 실적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KT엔지와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관련한 일정과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까지 맞물려서 실적 전략을 어떻게 짜봐야 되는 것인지 잠시 후 전문가에게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LG전자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장 마감 이후에 LG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국내에서는 기업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유일했었죠. 잠정치 실적을 내놓는 업체로는요. LG전자가 이번 사상 처음으로 우리도 잠정치 실적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해석을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전략까지 그 내용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G전자가 잠정치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 시장에서는 그들이 그만큼 자신이 있어서 잠정 실적을 발표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잠정 실적 같은 경우는 이 사업부별의 실적은 부재하지만 일단 당기 수익을 빼놓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주가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LG전자 얼마나 자신이 있길래 실적을 미리 공개하겠다라는 걸까요? 일단 이번 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3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만 해도 3,000억 정도 예상이 됐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죠. 생활 가전이나 프리미엄 TV가 잘 팔렸기 때문에 이 실적을 선도하고 있을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사업 부분 LG전자 G5 생각해서 모두들 기대를 하시겠지만 이번에 1분기 같은 경우는 G5가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죠. 3월의 끝자락에 G5가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사업 부분이 여전히 400억 원 정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2분기부터 이 G5 효과를 반영해서 LG전자의 모바일 사업 부분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LG의 G5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1만 대 정도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출시되고 첫날에는 15,000대 정도가 판매가 됐고요. 지금은 평균적으로 10,000대 정도가 판매되고 있다고 하죠. 이것은 그 전작인 G4의 2배 정도 되는 수치이기도 하고요. 전체로 봤을 때는 이 LG의 역대 최고는 바로 G3 아니었습니까? G3가 1,00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됐는데 그를 뛰어넘는 1,200만 대까지 판매량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시장의 의견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G5가 잘 팔려서 LG전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LG의 G5 그와 관련해서 LG전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겠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사들도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주요 제품 협력사를 한번 추려봤는데요. IM텍 메탈 케이스와 안테나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G5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메탈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13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5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바로 하단 부분을 서랍처럼 뺐다 껐다 넣을 수 있는 모듈이 강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주변 기기인 프렌즈와의 연동성을 높이는 것을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프렌즈의 부품을 납품하는 블루콘 같은 경우도 1분기에는 주가는 그리 재미없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접어들자마자 이 G5가 공개되자마자 주가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70% 정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밖에 크루셜텍과 파트론, 옵트론텍 등도 각종 주요 제품 협력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가 흐름 크게 치고 올라오는 곳은 없습니다만 조금씩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 여러분이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자, LG전자 모멘텀 관련해서 LG전자와 그리고 부품사에 대한 전략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전기차 관련주 저 이야기 필요할 것 같죠.
자, 오늘 들어서 테슬라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모멘텀. 일단 테슬라가 이번에 모델 3라는 제품을 내놓을 겁니다. 공개를 할 거고 사전 예약에 들어갔죠. 사전 예약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게 잘 팔릴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 3 32만 5천 대 예약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 다들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요. 지난해 팔렸던 전기차의 모든 수량 대비해서 그것을 웃도는 이 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전 예약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모델 3로 인해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체들까지도 이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전기차 시장의 개화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전망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전기차를 내놓은 건 처음이 아니죠. 2012년도였습니다. 모델 S라는 제품을 내놓은 바가 있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무려 우리 돈으로 쳤을 때 1억 3천만 원, 상당히 비싸죠. 보급화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모델 3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3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비싼 돈이긴 합니다만 전기차 치고에서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죠. 그동안의 한계였던 가격 부문까지 뛰어넘었다. 결국 구매욕을 상승시키고 있다라는 시장의 평가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빠졌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생산 시기 앞당기겠다 발표를 했고요. 기아차 니로부터 또 쉐보레까지 각종 전기차와 관련한 모멘텀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에 이제 남아있는 과제가 있겠죠. 이렇게 사전 예약이 많이 들이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제대로 양산해서 고객들에게 적정한 시기에 인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조금 수급량이 어렵지 않을까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바로 배터리 부분입니다. 전기차의 심장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이 주주로서 배터리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나소닉 측에서는 우리가 5조 원 투자를 해서 기가팩토리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서 일단 테슬라의 수급에는 차질 없이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장이 완공되는 게 2020년도입니다. 테슬라가 이 모델 3를 생산해서 고객들에게 인도하는 시기는 2017년도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분명히 갭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국내 배터리 3사가 어찌 보면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여지가 남아있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 역시도 언젠간 기회가 열릴 것이고 우리는 테슬라와 꾸준하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국내에서 전기차 관련주가 오늘장 상승 흐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급등세 기록하고 있고요. PNT, 사막 콘덴서, PNE 솔루션 등의 주가 흐름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 모멘텀을 떠나서라도요. 이러한 계기들로 인해서 이러한 계기들이 쌓여가게 된다면 결국 전기차 시장은 조금 빠르게 개화가 되겠죠. 일각에서는 전기차가 본격화되기까지는 골든타임 이제 2년 정도 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국내 업체들 무언가 해내야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아이폰 때 기억하십니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피처폰을 만들던 소니나 혹은 삼성이나 LG나 펜텍 등 한 발 뒤쳐졌었다라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르게 대응을 해서 선도할 수 있는 업체로 급부상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자, 전기차 관련주들 실질적인 수혜주 어떤 게 있을지 잠시 후 여쭤보도록 하죠. 자, 네 번째 이슈 봅니다. 두산그룹주가 강세 흐름 기록하네요. 자주 두산그룹주 얘기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공작기계 사업부, 굴착기 사업부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산그룹주 강세 흐름이네요.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 엔진까지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자, 오늘장 앞서도 살짝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레이언스란 종목이 상장이 됐습니다. 엑스레이 관련한 의료기기 업체이기도 한데요. 공모가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을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5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은 마켓 인사이드로 넘어가시죠.